오늘의 첫 번째 상담 문자 한 통 도착해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은 일신석재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1,760원, 그리고 비중은 10%이시네요. 대표적인 트럼프 관련주죠. 일신석재, 오늘까지 4거래 연속으로 오르면서 종가는 1,707원입니다. 3.83% 올라오셨는데요. 이제 정말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턱 밑까지 왔습니다. 이 흐름 그대로 챙겨서 내일장에서 당장이라도 매수가까지 가줬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떨까요, 전문가님? 네, 진입한 가격대를 보면 오늘 장에 들어간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오늘 전일 미증시에서 트럼프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나오면서 국내 증시도 오늘 트럼프 관련주 쪽으로 장 초반에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근데 좀 엇갈린 흐름이 나왔다. 종가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남북경합주가 제일 시초가가 제일 높게 뜨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나 이런 기대감을 만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상승세가 생각보다 짧게 끝났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장막판으로 가면서는 현대 에버다임, 재건 관련주들이 올라줬던 모습세도 나왔고 그런 모습세가 있는데 그렇게 봤을 경우에는 아직 트럼프 관련주들이 끝난 게 아니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지금 제가 이 일신석재 같은 거는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이긴 해요. 왜냐면은 트럼프 관련주로 편입이 됐었고 남북경합주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남북경합주는 어떻게 보면 테마성이 더 짙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이 이 통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이 시간적 소요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기대감만 더 많이 있는 부분이 더 크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테마성으로 더 잘 올라갔던 종목이고 이런 종목들은 제가 항상 강조해드렸던 거는 어떻게 보면 조정 구간에 있을 때 들어가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해드렸어요. 이때 말씀해드려서 수익도 한번 봤던 부분도 있고 이때도 계속적으로 말씀해드렸던 부분은 뭐냐 아직까지는 마지막 대선이 계속적으로 올 경우에는 마지막 불꽃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조금 꺼지는 차트지 않나라고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 가장 크고 고가권에서 어떻게 보면은 음봉 캔들로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팔 사람들은 다 팔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부분도 큰데 종목별 투자자로 봤을 때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세가 나왔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 쓰는 것보다는 차트상 대응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결코 좋은 차트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가 부분 만약에 내일장에서도 오늘 미증시에서 트럼프 관련주들이 한 번 더 올라갈 경우에 내일장에서 진입가 부분이 올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본절로 나오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는 게 여기서부터 이제는 빠질 경우에는 더 크게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 있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난 차트를 볼 경우에도 급격하게 상승하고 나서 이제 음봉을 뜨고 나서 계속된 하락세가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꼬리가 달면서 내일장에서 내 진입가까지 터치를 해준다면 꼭 팔고 나오시는 전략 이렇게 대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에서 진입가 부근 온다면 빠르게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일신석재 최근에 테마성으로 주로 움직였던 종목이죠. 오늘도 장 막판으로 갈수록 조금씩 밀려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상승 탄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장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바로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신 만큼 상품으로 바디워시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실시간 상담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번호 안내 도와드릴게요. 지금 화면 하단에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 편한 쪽으로 연락 주시면요. 곧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다음 문자 한 통도 받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19만 4천 원에 비중은 20%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 궁금한 지점도 함께 연락 주셨는데요. 1년이 넘었는데 손실이 너무 커서 걱정입니다.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지, 물을 더 타서 버텨야 할지, 로봇주 끝난 건가요? 하고 질문도 주셨는데요. 최근에 정말 긴 기다림에 지쳐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힘을 낼 수 있는 소식이 전해진다면 정말 좋을 텐데요. 우선 오늘 장에서는 1.36% 밀려나면서 12만 3,300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고민처럼 정리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더 추가 매수해볼까요? 로봇 관련주 관련해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아직 끝난 건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로봇 관련해가지고는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그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떻게 보면 로봇 관련주 중에 대장주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주가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썩 좋은 모습들도 아닙니다. 지금 삼성전자에서 부픽 관련해가지고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지만 출시일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안 나오고 딜레이가 되는 부분 어떻게 보면 로봇 관련주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부픽 출시를 가장 많이 기대하면서 어떻게 보면 들어갔던 부분이 큰데 그런 부분이 이제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길어지니까 약간 안 좋은 모습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부핏이 나오고 나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이 꺼지고 제품이 성능이나 이런 부분이 더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그게 이제부터는 저는 시작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부핏이 어떻게 보면 초기 버전부터 나오면서 흥행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순차적으로 차기 모델까지도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런 부분이 나온다라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더욱더 호재가 될 가능성도 있고 로봇 관련해가지고는 항상 연말에는 더욱더 지켜보자라고 더 말씀을 해드린 부분이 내년에 있을 CES도 어떻게 보면 거기서도 로봇 관련 업체들이나 이런 부분이 출품하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한 차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주가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너무 재미없게 흘러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진입하신 가격대가 진짜 1년 전 들어가셨던 가격대인데 정말 재미없게 흘러내려가고 있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하락 추세가 언제 이제는 다시 상승 추세로 바뀔 거냐 이런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로봇 관련주들이 1년 동안 들고 가셨지만 1년이 아니라 2, 3년을 더 들고 갈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나을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삼성전자에서 레인보우에 지분 투자를 하면서 그때 제약을 걸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기업 분석으로 보시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지분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 지분이 14% 정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몇 년 뒤에 다시 이제 50% 이상까지도 가지고 올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그 구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한 발짝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충분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니라 삼성 로보틱스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손절하거나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조금 지겹겠지만 장투 계좌로 옮기신 다음에 그래도 뉴스에서 계속적으로 연일 로봇주 관심이다 이런 얘기 나올 때 그때 이제 정리를 할 생각으로 들고 가시는 게 좋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손실 난 거에 대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들고 가실 필요는 없다. 지금은 손실이겠지만 이게 망할 회사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빛을 볼 날이 있다. 그게 물론 내년이 되면 더 좋겠지만 내년, 내후년 아니면 2026년 이렇게까지도 길게 보고 투자를 하신다면 저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투자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전략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간적인 전략 쪽으로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길게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님. 로봇 관련주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물론 이 종목 진입하고 나신 후에 1년 동안의 흐름이 너무 재미없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지금은 지겹게도 느껴지시겠지만요. 더 길게 끌어가신다면 또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거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 주셨으니까요. 장기 투자 계좌로 옮겨 놓으시고 조금 더 인내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신 만큼 상품으로 바디워시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실시간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02-6958-9082, 908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메시지는 샵 9083번으로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 또 문자 주실 때 궁금한 것들 함께 주시면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들도 함께 문자로 남겨주세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한 통 도착해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 네오셈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3,200원 그리고 비중은 10%이십니다. 오늘장 초반에 반짝 올라오나 싶었는데 금방 상승분을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밀려났는데요. 2.98% 내려오면서 오늘 11,410원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 그리고 네오셈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는데요. 전문가님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들고 가도 괜찮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이 요즘 분위기가 안 좋지만 그나마 네오셈 같은 경우는 요즘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을 자주 받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CX에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각광받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HBM 관련해가지고 시장에서는 HBM 실적이 잘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에서 어떻게 보면 HBM을 아직 컬 테스트도 못 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는 CXL이냐 아니면 유리기판이냐 이런 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대감이나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네오 어떻게 보면 CXL이 계속적으로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는 네오셈이 더욱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CXL 2.0 관련해가지고 세계 최초로 장비를 개발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각광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지금 주가를 볼 경우에 차트상으로는 저는 추가 매수도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요즘 워낙 어떻게 보면 널뛰기 장세가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지금 10% 정도 들어갔으면은 여기서 어떻게 보면 더 들어가는 건 좀 약간 부담도 될 수도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본다라면 추가 매수 안 하고는 저는 진입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있고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한 15,000원 부분까지 한번 노리시는 것도 괜찮다. 요 가격대가 왔을 때는 15,000원 부분이 왔을 때는 꼭 비중의 5% 정도는 덜어내신 다음에 2차 목표가는 17,000원 부분 이번 연도 고점인 부분까지도 한번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바닥권 손절가가 7,400원 구간인데 여기까지 떨어진 저는 이때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보면 21선 깨지고 나서 손절하는 건 너무 짧다. 지금 가격대 너무 짧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할 거면은 바닥권인 구간 7,400원 구간 이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 이번 연도에 CXL이 조금 더 각광을 받고 있는데 내년 되면 더 많이 뉴스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런 부분이 호재로 작용해서 네오셈의 주가는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더욱더 높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오셈 홀딩 해보겠습니다. CXL 관련해서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그래도 다른 반도체 종목들보다는 한 번씩 더 뛰어 올라준 네오셈입니다. 1차 목표가 15,000원 잡아주셨는데요. 15,000원에서 비중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요. 2차 목표가는 17,000원까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대신에 내려와서 7,400원짜리까지 온다면 이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도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해 주신 만큼 상품으로 바디워시 챙겨드릴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실시간 상담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해 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상품으로 바디워시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내 종목에 대한 답답한 것들 털어놓으시고 상품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한 통 도착했고요. 궁금하신 종목은 이수 페타시스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43,000원 그리고 비중은 10%이신데요. 이 종목도 연일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선 5거래일째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종가는 43,350원에 마감했습니다. 어제 종가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수익권에서 손실권으로 접어들게 되셨는데요. 이런 상황이 사실 제일 답답하잖아요. 수익 보다가 손실 됐을 때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지금 진입하신 가격대가 43,000원 구간인데 어떻게 보면 잘 들어갔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진입하고 나서 어느 정도 약수익 구간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조금 빠져서 불안 심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제일 소부장 중에서는 이수페타시스가 제일 좋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까지도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수페타시스의 MLB 기판이 제일 컸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안 좋다 뭐 반도체 거품론 뭐 겨울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래도 이스페타시스는 태국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에도 나왔잖아요. 그 말은 태국 1위 PCB 기판 회사와 합작 회사를 설립한다는 내용인데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동남아 쪽에 새로운 거점을 하면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낮추면서 더욱더 매출이나 이런 부분을 더 올릴 생각이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AI 가속기 쪽에 MLB 기판이 들어가는데 HBM 관련해 가지고는 SK 하이닉스가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삼성전자가 할 경우에 SK 하이닉스는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요즘에는 삼성전자가 올라갈 경우에 SK 하이닉스가 떨어지고 이렇게 디커플링이 된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이수페타시스가 하는 MLB 기판은 다른 기판 업체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판 관련주들은 진짜 바닥권에서 길고 있는데 페스타시스는 그나마 고가권에서 어느 정도 지켜주고 있다. 지금 가격대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추가 매수를 하는 가격대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하락을 하는 것도 지켜봐도 괜찮다. 만약에 더 떨어질 경우에
3만 원 초반대 가격인 32,000원 구간 이 가격대까지 만약 떨어져 준다라고 하면 이때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확 낮춘 다음에 큰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저는 한 5만 원부터는 분할 매도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추가 매수를 만약에 32,000원에서 하셨다라고 하면 만약에 진입가 구글 지금 처음 진입하셨던 43,000원 구간에서는 수익을 한번 챙기고 그 다음 가격대 5만 원 부근에서 나머지 물량을 정리하는 방법이 좋지 않나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진입가 좋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종목 중에서는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만약에 이 종목 더 떨어지게 된다면 이 32,000원 선에서는 추가 매수로 단가 낮추시고 그 낮추신 단가만큼 또 더 큰 수익 노려보시는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32,000원 이 지점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만큼 상품으로 바디워시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또 곧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한 통 와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뵐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연결 잘 되셨고요.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이거 미래산업이라고요. 너무 오래됐는데 네, 오늘 미래산업. 보니까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미래산업 정말 오래되셨고요. 또 혹시 얼마에 사셨을까요? 이게 내가 중간에 한번 낮춰가지고 지금 2,600원 정도 돼 있어요. 네, 지금 2,600원이시고 비중은 혹시 몇 %세요, 시청자님? 비중 18%예요. 18% 알겠습니다. 혹시 이 종목 정말 오랫동안 보고 계시다고 말씀 주셨는데 기간이 대략 얼마 정도 됐을까요? 3년 정도 돼요. 3년 넘게요. 정말 오랜 기간 이 종목 가지고 애태우면서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오래된 종목도 어떻게 해봐야 될지 우리 전문가님께 조언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거의 3년 정도를 가지고 네. 계셨고요. 2,600원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단가는. 오늘 장에서도 밀려 내려갔고 사실 상황이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솔직히 말해서 조금 많이 힘들 수도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원래 워낙 테마성이 강한 종목이었고 지금 23년도에 큰 상승이 한 번 불었었는데 이때 불었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리튬 강산 테마로 엮이면서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이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악재로 작용하면서 허황된 부분 약간 안 좋게 끝나면서 주가도 급락이 됐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지금 가격대는 진짜 어떻게 보면 너무 열받는 가격대지 않나 거의 50% 넘는 하락세가 나왔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너무 안 좋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볼 경우에는 너무 안 좋다. 작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22년도에는 그나마 흑자를 계속적으로 유지했지만 23년도에는 대규모 적자가 나왔고 그리고 이번 연도까지도 흑자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그나마 상반기에는 다 흑자가 나왔어요. 근데 하반기에 나오는 부분이 적자로 계속적으로 이어질지 흑자로 나올지 이거에 따라서 다시 한 차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중소형주, 소형주들을 들어갈 때 제일 유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대주주의 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대주주가 지금 10%밖에 안 들고 있다는 거는 이 회사의 어떻게 보면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주주가 10%밖에 안 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300억대고요. 그러니까 약간 대주주가 30억 정도로 이 회사를 갖고 있다, 주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너무 작은 금액이다라고 여기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형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상폐가 될 경우에는 이 대주주가 그렇게 피해를 보는 거는 그렇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소형주가 들어갈 때 이 대주주 지분을 많이 보는 편인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차트상으로도 어떻게 보면 계속된 하향세가 나와주고 있고 바닥권에서 한 번씩 거래량이 터져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번 연도 초에도 한 번씩 터져줬던 모습세가도 있고 했는데 다 테마로 엮이면서 뭐 HBM 관련해가지고 엮이면서 이번 연도에도 한 차례 올랐지만 그 다음에 이제는 연속성이 없었던 부분이 제일 크다. 이렇게 상한가까지도 올라갔지만 다시 한번 쭉 빠지면서 가격은 더 빠지는 모습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대는 이제는 얼마 전까지는 이제 1,000원 밑에서 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권리락까지도 발생을 하면서 이제는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추가 매수할 자금이 있다라고 해도 이 종목 같은 경우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차라리 한 번의 상승세가 나올 경우에 만약에 1,500원 구간까지도 한 번 올라가 준다라면
이때부터는 진짜 미련 없이 그냥 물량을 다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3년 동안 물려 있고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계속적으로 여기서 시간적 소요나 이런 부분을 갖고 가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시면서 수익을 보시는 게 어떻게 손실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손절을 하기가 정말 힘들고 괴로울 수 있겠지만 이렇게 낮은 종목들은 결과는 결코 좋았던 모습세가 없기 때문에 항상 조마조마하면서 실적 실진이나 이럴 때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뭐 연간 보고서나 이런 보고서가 나올 시즌에는 또 항상 되게 불안한 마음이 되게 큽니다. 그리고 비중도 18%면 되게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1,500원까지도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미련 없이 다 손절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정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물론 선택이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1,500원 정도까지 올라온다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좋다 이런 의견 주셨거든요. 오늘 상담 괜찮으실까요? 그럼 오늘 시간을 조금 오르는 거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조금 오르거나 이런 부분은 워낙 중소형주들은 이렇게 시간에 오르는 걸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 하나하나 연연해서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보고 있다가 딱 1,500원의 알람 설정이나 이런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증권사 뭐 MTS나 이런 부분에서 안 보고 있다가 가격대가 왔을 경우에 그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뭐 하루에 5% 오르거나 이런 부분이나 워낙 테마성을 받을 경우에는 막 상한가까지도 올라갔던 모습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끔가다 나올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때 팔고 나오시는 전략이 좋지 뭐 5% 뭐 2% 이런 부분은 워낙 호가창도 얇기 때문에 별로 연연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함께해 주신 만큼 상품으로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또 곧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한 통 또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뵐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 잘 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반도체 BCNC요. 네, BCNC 궁금하시고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4,950원에 20%입니다. 네, 14,950원에 비중은 20%시고요. 이 종목 관련해서 어떤 지점이 가장 답답하고 고민되실까요? 사실은 이게 금액이 매수가가 좀 더 높았는데 네. 제가 조금 추가 매수해서 떨어뜨린 것도 있고요. 네네. 일부는 사실 손절을 조금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금액이 오를 듯 하면서 또 안 오르고 아침에 살짝 올랐다가 그 이상이 떨어지고 네. 그럴 때 이런 정말 실정이라 속상하죠. 언제쯤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금액이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네, 궁금해서 저희가 또 연락드렸어요. 전문가님께 조언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답답한 지점 오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우선 오늘 종가는 12,590원입니다. 전문가님. 네. 물타기도 하셨었고 비중도 조절도 어느 정도 해보셨는데 지금 자리에선 또 어떻게 대응해봐야지 우리 시청자님이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까요? 그래도 이 회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소부장 기업 중에서 그래 나쁜 회사는 먼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뭐 실적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지만 주가가 요즘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다 많이 빠지는 부분도 있고 워낙 시총이 이렇게 천억대 중반인 종목들은 워낙 변동성이 심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가격대가 들어가신 부분이 아까는 어떻게 보면 딱 매물대 구간입니다. 평단은 잘 맞춰줬는데 요즘에 연 하락하는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제일 클 거예요. 그리고 투자하는 입장에서 거래량은 안 나오는데 이렇게 우하향으로 빠져줄 때가 제일 많이 힘듭니다. 네. 왜냐면 요런 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많이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해요. 거래량 없이 빠지는 거는 여기서 거래량 한 번만 더 나와주면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손절이나 이런 부분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이 과거 차트를 보시면은 이 구간에도 주가는 하락하지만 거래량은 안 나왔습니다. 네, 안 나왔죠. 근데 이런 부분이 거래량이 한 번 크게 나오자마자 다시 한번 주가도 제자리로 올라가는 모습도 나왔고 이런 부분을 기다리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물론 대량 거래가 한번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 다음날 연소성이 없으면 바로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올라가고 연속성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주면서 올라가야 호재나 이런 부분을 작용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 BCNC 같은 경우는 그런 호재나 이런 부분은 딱 체크해 볼 수가 없는 부분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흑자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 거의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적자도 아니었고 흑자도 아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연도부터는 약간의 흑자 전환까지도 돌아올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 그리고 3분기 실적도 기대하는 부분이 흑자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종목이 워낙 거래량이 안 터지는 거는 유통 물량이 많이 적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시총에 비해서 대주주가 갖고 있는 지분율이나 이런 부분이 워낙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중장기로 끌고 간다라면 좀 괜찮은 모습도 나와줄 가능성은 높다라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손절보다는 여기서 또 추가 매수를 더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 더 들고 가시는 전략이 맞다. 그리고 거래량이 터졌을 때 14,900원이 찍어주면 그때 비중을 한 10% 정도 덜어내시고요. 나머지 물량 10%는 딱 18,000원 구간에서는 다 정리하시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종목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더 하시면은 총 비중이 뭐 30%, 40%가 될 수가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종목들은 비중을 30%, 40% 담을 정도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주도 섹터, 제약바이오나 방산이나 반도체 관련주, 대형 반도체 관련주 이런 종목에 들어가시는 게 더 좋지, 이 소형주에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시는 거는 나중에 팔기에도 부담스럽고 떨어졌을 때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더 안 좋은 모습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더 그만 태우시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선생님 한번 튀기는 할까요? 충분히 차트상으로는 이제는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워낙 요즘에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워낙 안 좋잖아요,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봤던 이수페타시스도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데 그런 종목도 충분히 더 올라가야 되는데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요즘 약세를 보이는 거는 삼성전자가 그만큼 힘을 못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6만 원, 6만 5천 원까지 올라간다면 BCS도 그거에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좀 반도체가 암흑기인 부분, 이럴 때는 버티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네, 시청자님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끌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만큼 상품으로 바디워시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진단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님들만의 특별한 시선이 담긴 이 살맛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올 텐데요. 요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좋을지 고민되신다면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살맛나주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촬영하셔서 입장하시면 우리 전문가님들만의 특별한 정보들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그 정보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살맛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올게요.